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쭉 뒤져보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제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처음 올린 걸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한 3달 정도 조금 더 지났어요. 그리고 이 개표 상황표라는 걸 입수를 해서 여기에서의 뭔가 변칙을 발견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한 2달 정도 지났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올리는 영상이 최소한 지금 최근 2달 동안의 그 분석 결과, 그 대미를 장식하는 영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뭐, 짜질짜질하게 더 할 일이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 개표 상황표라는 걸 입수하고 나서부터 쭉 분석했던 결과가 오늘 이 한 장에 전부 이렇게 축약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거니까 좀, 음, 더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영상에서는, 2개의 영상에서는 그 22대 총선에서의 이 개표기 조작 결과만 나누어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뭐 이 2가지는 이미 175번, 6번, 7번 그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대선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2개를 굳이 나누지 않고도 그 2개의 영향을 합산한, 그러니까 합친 그 결과를 뭔가 그래픽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발견이 돼서 기왕 하는 김에 요 영상을 다시 올린 겁니다. 다시 찍어서 올린 겁니다. 물론 권역별로 또 나누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개표기 조작하고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전부 망라된 영향,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그 요거는 다시 이게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붙여놨더니 막 같이 움직이네. 개표기 조작을 설명할 때 사용한 숫자는 개표기 득표율에서 수개표 득표율을 뺀 그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여기에서 이제 개표기 조작 영향을 배제하고 전부 수개표를 했을 거라는 전제로 계산한 그 사전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은 요 개표기 사전 득표율하고 수개표 당일 득표율을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시작했는가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계양 2동 6투표소죠. 계양 2동 6투표소. 자, 요 데이터를 지금 제가 2개월 동안 작업해 온 게 뭐냐 하면, 이런 개표 상황표를 통해서 그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어쨌든 분석을 시도하고 결과를 도출한 거는 뭐 저도 나름 좀 자부심은 느낍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역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개표 결과로 발표된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선거 인수하고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하고의 차이만을 가지고 대부분 설명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 개표 상황표를 입수해서 이 숫자가 이 개표 결과에 발표된 숫자가 기계에서의 득표율과 사람의 득표율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고 분석을 시작한 겁니다. 요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요 숫자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먼저 이 개항을 같은 경우에 1604표를 개표기에 차곡차곡 이제 개항부에서 간추려서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면, 이 친구들은 뭐 50장 100장 이렇게 기계에다 넣을 수 있는 그 호퍼라는 쪽으로 쭉 끼워 넣으면 기계에서 일단 명확하게 1번 2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냅니다, 후보별로.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뭐가 그 기계가 분류하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심사 집계부로 넘겨서 사람이 직접 그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104표를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해 보면 요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최종 분류를 못하는 거는 무효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데이터를 개항 이동 투표소에 보면 요 데이터를 전부 입력한 겁니다. 기계의 득표율을, 그러니까 분류기 개표기 득표 숫자를 여기 있는 거를 전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수개표에서의 득표 수를 또 이렇게 21, 37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입력을 해서 집계를 한 것이 이제 요게 기계 그러니까 개표기 득표수, 그러니까 당일 관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요거는 수개표 득표수, 요 당일 관내 이재명, 그리고 여기는 뭐 원희룡 후보 표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표에서도 얼핏 보셨겠지만 여기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은 거의 비슷한데, 득표수는 비율이 비슷한데 거의 2배 가까이 원희룡 후보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뭐 그 황교안 TV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 이 표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그죠? 야, 어떻게 개표기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람이 제하게 나온 게 이렇게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오냐? 여러분들도 이 표의 이 서류의 의미가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보면, 기계는 이렇고 사람은 이래? 뭔가 문제 있을 수 있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처음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저도 2개월 전에 이런 서류를 처음 보고 뭐 이래? 그래서 전국에 19,300장을 다 시군구별로 선관위에다가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전국은 그럼 어떤가, 지역구별로는 어떤가, 그 작업을 무식하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저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요, 요건가?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요 네이밍을 개표기 득표율, 수개표 득표율 그렇게 하고 쫙 설명을 했으면 좀 뭔가 일관성이 있고 이해하기도 쉬웠을 텐데, 이거를 뭐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뭐 재확인한 투표지, 그러니까 개표기는 뭐 그나마 얘기가 되는데 재확인은 이게 사람이 했다는 거야, 기계가 했다는 거야,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에 어쨌든 요 용어를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개표기 득표수, 수개표 득표수. 예? 그러면 개표기 사전 득표수라고 하는 거는 관내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관내 외에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 투표지 분리기를 돌린 데가 있기는 한데, 뭐 어쩌다가 있는 거고, 그냥 그래서 전부 수개표를 했다는 전제로 그냥 여기에다가 합산을 해버렸으니까요. 예? 아니, 관내가 아니고 국외 부재자 투표, 이거는 직접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맞냐를 따지면은, 숫자는 합산하면은 맞을 수가 없죠. 이게 총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총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려니 이제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총량으로 했죠, 그죠? 총량으로 했고,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그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개표 득표율을 적용해서 추계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크로스를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딱 공통적으로 뭐 교집합이라 그러나요? 그 숫자를 끄집어내서 그 두 가지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 수 영향을 전부 합친 그런 분석을 해보자 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기 사전 득표수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 중에 아까 그 요쪽 왼쪽에 있는 개표기에서의 득표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당일 선거인데 당일 선거는 빼고 개표기에서 관외 사전 선거에서 투표한 수 중에 개표기에서 분류된 숫자만 취하는 겁니다. 요 숫자. 그래서 보면 개표기 사전 득표수라고 하는 게 D9 더하기 D10, D9 더하기 10. 그러니까 요 숫자가 이재명 후보의 그 개표기 사전 득표수가 되고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득표수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또 합친 15,074, 29, 20. 요 2열 두 개를 더한 거고요. 그러면 요 안에서의 득표율이 구해지지 않습니까? 이 합계가 나오고 합계 숫자가 있고 뭐 여기도 군수 후보가 한 분 있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개표 당일 득표수라는 거는 뭐냐? 이 전체를 이 당일 아니죠. 수개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유효 득표수를 환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 환산한 수 중에 당일 숫자만 끄집어 가는 겁니다. 여기 수개표 당일. 수개표 당일이라는 게 결국 수개표 득표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그 숫자 중에 당일 득표 수를 끄집어 오는 거니까 2244, 28,570 요 숫자를 끌고 오는 거죠. 거기에서의 득표율도 구하고. 그래서 요 개표기 사전 득표율에서 수개표 당일 득표율을 빼면 대략 그 개표기 하고 수개표 사이에 그 개표기 조작 영향하고 또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서 나타났던 그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 영향도 반영된 요 차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당일이 빠졌고 기계에서는 그죠? 개표기 득표율을 계산하는 데서는 당일은 빠졌고 또 수개표 득표율을 계산하는 데서는 그 사전 선거는 빼고 그랬으니까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집합 두 가지 영향을 받는 그 교집합을 이루는 그 숫자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득표율 차 평균을 한번 보시죠. 개표기 조작에서는 전국을 한번 볼까요? 개표기 조작에서는 민주당이 6.2, 국힘당이 마이너스 6.3이었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은 12.8, 마이너스 12.8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까 제가 차이 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취해오는 데이터가 교집합이 된 부분만 끄집어내 오다 보니까 이 나머지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러죠? 여집합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거기 숫자까지를 감안하면 뭐 이게 정확하게 되겠지만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그냥 분석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표기 조작 영향이랑 여기 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합치면 한 19가 되네요. 요거는 그죠? 근데 여기는 17.6. 1.4라고 하는 게 제가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뺀 그 영향이 아마 조금 작게 나타나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니지, 여기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대략 뭐 10몇만 명에서 20몇만 명 사이에 그 선거구를 구획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단순 평균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그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그 숫자가 영향을 미쳐서 조금 작게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4.9, 16.9 더하면은 한 21.8 되는데 20. 그러니까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국적으로 대략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죠? 19%에서 17.6이니까 한 뭐 8, 9%?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1.8인데 20%면은 대략 10% 조금 안 되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조작이, 이 두 가지 조작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 정도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분산형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으로 동시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산형 그래프는 각 그러니까 수개표 다시죠. 개표기 사전 득표율하고 수개표 당일 득표율을 그 차이를 비교한 그 숫자를 민주당, 국힘당, 예? 아까 봤던 이 숫자인 거죠. 이 숫자. 예? 어디 여기 중구성동을 같으면 58.2 대 36. 그래서 22.2인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 전국 거를 쫙 해놓고 요 데이터를 끌어다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프 잠깐만요. 이게 해가 너무 뜨거워서. 커튼 좀 치고요. 자, 이게 한번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한번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이고 하니까 지우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여기 관련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 이게 분산형으로 그리면 안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전부 오픈할 텐데 해보시려면 이게 분산형으로도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이 지역구명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분산형으로 해볼까요? 분산형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 X축에 그 지역 이름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쭉 숫자로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잔머리를 썼죠. 요거를 꺾은 선형으로 그립니다. 꺾은 선형으로 하면 다시 옮겨야겠네요. 꺾은 선형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서 요 연결된 선만 없애면 돼요. 그러면 꺾은 선형으로 그리면 여기는 이 지역구명이 뭐 좁은 경우에는 뭐 3칸 건너 4칸 건너 표시되긴 하지만 이걸 쫙 확대 보면 전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선, 데이터 계열 서식 해가지고 선색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분산형 그래프랑 똑같이 모양이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계열 서식, 선색, 선 없음 하면 분산형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서도 여기 이렇게 지역구명이 표시가 되더란 얘기죠. 자, 이제 그 사전 선거인 수하고 사전 선거인 수 부풀리기나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간 격차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팍팍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은 6.2인데 부산, 울산 왕창 높고 경기, 인천은 비슷하고 서울은 적고 그랬는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보면 전국 평균 12.8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오히려 전국이랑 비슷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게 이런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영향을 다 개표기 조작이랑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합쳐서 놓게 보게 되면 이 전국 평균에서 벗어나는 그 비율이 크게 높지를 않습니다. 여기 워낙 호남이 낮게 자리를 차지해서 그렇지 전국으로 놓고 보면 이 호남 때문에 평균이 낮아진 걸 감안하면 강원, 충청, 제주나 뭐 울산, 부울경이나 TK나 경기, 인천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호남을 빼고 한번 평균을 계산해 보자고요. 호남을 빼고 나머지 5개의 권역만 평균을 내보면 19%예요. 그러니까 19%를 기준으로 보면 강원, 충청,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이 조금 적어서 평균을 갉아먹어서 그렇지 대략 19%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기 조작 영향이랑 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통합해서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분산형 그래프가 상당히 편안하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광주, 전라남북도는 제외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수로 설명드렸듯이 대구,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적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전국 평균이라 비슷하게 나오고요. 뭐 호남은 워낙 적게 나왔고 그 경향성을 보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전국 평균은 17.6이잖아요. 17.6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17.51이면은 한 요 정도가 평균 라인이 될 거고요. 그죠? 다시 호남을 제외한 평균은 조금 전에 19였잖아요. 그죠? 호남을 제외한 평균이 19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예? 국힘당 마이너스 나는 것도 19%에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거의 이 선 안에서 크게 편차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점들이 위치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경북, 아까 이 부분이 경북, 예?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거나 낮고, 예? 여기 뭐 광주, 전라남북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이 평균 라인에 걸치는, 예? 그리고 편차도 거의 나지 않는 이런 모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은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려는 안 되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요 그래프를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딱 돌린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쫙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요 점들을 블록 쌓듯이 다다다닥 쌓으면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28%죠? 뭐야? 30%니까 요 그래프를 쫙 위로 세운 다음에 그 따다다다닥 한 1% 2% 사이로 벽을 만들고 여기 있는 점들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딱 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국힘당, 민주당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제가 뭐 능력이 안 돼서 그 민경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로 데이터를 보내드렸더니 챗 GPT에다 물어가지고 그 빨간색, 파란색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상을 벗어나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는 그 툴이니까요. 이 정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뭐 확률이 어떠나 하면 난 좀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지금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정상이라고 하면 개표기를 돌렸을 때 나오는 득표율도 예? 이쪽 저쪽 기계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국힘당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기계 납품하는 조건으로 하면 0.1%니까 거의 1안에 걸쳐야 되고요. 예? 이 점들이 다 여기에 쫙 펼쳐져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사전선거인 수, 그 부풀리기 같은 경우도 사전선거율이랑,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이랑 당일선거에서의 득표율도 모수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냥 두 번 선거를 한 건데 어떻게 당일 득표율이랑 사전 득표율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그것도 결국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정말 얘기하는 그 투표 성향, 예? 뭐 좌파 사람들이 더 뭐 사전에 많이 찍고 그런 영향을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전국에 지금 이게 24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120개 선거구가 민주당도 더 나올 수 있고 120개 선거구는 국힘당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예? 보통 한 2, 3% 정도의 그 성향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2, 3% 정도 차이에서 이렇게 밀집돼 있었다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 퍼져서 나온다는 거는 조작이 있었다는 의미인 거고, 뭐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지금 광주 전라남북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뭐가 착하거나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용하기 애매하거나 뭐 이용해 할 가치가 없을 정도라서 이렇게 내팽개쳐졌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전라도를 비하한다고 해서 성질낼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광주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앞서 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광주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힘당 후보 같은 경우에 뭐 5% 10%도 안 나오는데, 예? 어디 볼까요? 전남 한번 볼까? 여기는 프로로 차이가 나오는구나. 그걸 일일이 끌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데나 찍어서 가지고 목포 가볼까요? 목포 가보면 득표율이 4%, 2% 아니구나, 5.5% 국민의힘. 예? 그러니 다른 지역 같으면 막 5.5%를 여기서 빼서 절로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 거 어설프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훅 빼다가 보면 바로 뽀록이 나잖아요. 완주 여긴 그래도 15%나 받았네. 여수 11%. 오우, 10% 넘으면 잘한 거 아닌가? 5%. 그러니까 이 워낙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최소한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국힘당을 빼내려도 무슨 빼낼 표가 있어야 빼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개표기 조작을 엄두를 못 냈을 테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광주 전라도 지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국힘의 표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 선거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하여간 뭐 늘리고 싶은 대로 늘렸다는 게 이 앞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요. 다시 이 히스토그램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이 데이터는 저는 그 민주당 거냐 국힘당 거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숫자를 쫙 나열한 상태에서 예? 그 숫자를 요렇게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예? 이것도 한번 그리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뭐 그냥 마지막이니까 혹시라도 제 로데이터를 갖고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자,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이 데이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취합된 데이터를 값으로 해서 여기다 다 갖다 넣으면 488개입니다. 그러니까 24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국힘당 민주당 거를 이렇게 다 값으로 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숫자에서의 최고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요 최소값 최대값이 포함되도록,
가급적이면은 0이 중간으로 가게끔 해서요. 그러려면 요거보다 조금 큰 게 28%죠. 여기서 2씩 빼가도록 쭉 수식을 해서 입력하면 28까지가 쭉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2%씩 늘어나는 구간.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돌려야 되는데 아마 PC에는 그 기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PC에 없으면 여기가 데이 엑셀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 홈이나 요 보면 파일 저장하는 그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 쪽에 가면 엑셀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 기능 해서 뭐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를 해서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입력 범위 아까 1에서 488이었죠. A1에서 A488 계급 구간은 제가 조금 전에 요렇게 나눠서 보겠다고 하는 요 숫자가 포함된 셀 선택하고 요거를 그럼 어디다가 숫자를 뿌려 넣을래? D1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줘.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거니까 덮쳐쓰기. 그러면 쭉 계산을 얘가 이제 요 구간 내에 이 데이터에서 요 구간 내에 몇 개씩이 들어가는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바로 그려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 요 각 구간에 해당되는 숫자를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그냥 히스토그램 기능인 거예요. 그 옛날 중학교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를 얘가 해주는 것까지가 요 히스토그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프는 따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도 이걸 처음부터 세로막대로 하니까 또 안 돼. 그래서 또 잔머리를 굴린 게 삽입. 요거는 요때는 분산형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종류를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빈도수라고 하는 건 요게 썼던 요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뭐 빈도수인지 다 하니까 지우고 오늘 제가 통합으로 하는 거는 데이터 그 그림 모양의 색깔을 단색으로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프랑 똑같은 게 나왔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뭔가 중간에 걸쳐 있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거겠어요? 광주 거. 광주 전라남북도 거. 자, 그래서 호남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요건 호남 제외예요. 요거는 전국 거예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 볼 테니까 아니다. 그럴 거 없이 호남 제외 요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얹어보죠. 모양이 다시 아닌가? 이걸 늘리면 되겠구나. 자,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가려져 버리네. 채우기 없음. 이거 뭐 괜히 또 쓸데없는 거 시도해가지고 시간만 잡아먹네요. 자, 여기서 지금 요게 호남 지역을 제외한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싹 걷어내 보겠습니다. 딜리트 해볼게요. 똑같죠? 호남 제외 전국, 호남 제외 전국.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게 결국 호남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앉아서 이런 모양이 전국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권역별로 안 해봤으면 야 여기는 이런 게 있지 않아 전국에서 있는데 너네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호남권을 싹 빼고 보면 어? 희한하잖아요, 그죠? 여기 호남 제외, 이건 호남, 저 전국 다. 그러니까 여기에 호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벗어난 게 문제라 그러면 뭐가 정상인지 그러면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정상이라면 개표기가 납품받는 조건 자체가 0.1% 차이 오차라고 하면 그죠? 사람하고 기계하고 아니죠. 기계에서의 오차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쪽이 더 갈 수도 있고 국힘당 쪽이 더 가서도 안 되지. 0.1%가 오차 나는 기계를 납품받았다는 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3,400만이에요. 유권자는 4,400만인가 그렇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3,300 얼마 해가지고 67.2%잖아요. 투표율이. 그러면 3,300만 표에 0.1%면 얼마예요? 30만 표인가? 0.1%. 1%가 1%가 3천만, 300만, 30만, 3만 표인가? 아이씨, 3천. 네? 3천만에 0.1, 3천에 300, 33만 명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허용오차 0.1%를 인정하고 납품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국에 3만 표는 어디든 바뀌어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그런 기계를 쓴다는 거에 참 황당무계한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계를 사용한 이상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짝대기 하나로 딱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기계가 0.1%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힘당 쪽은 다 적게 나오고 민주당 쪽은 다 높게 나오고. 예? 여기는 참 개표기하고 사전선거인수를 다 합친 거로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러면 사전하고 당일하고의 득표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를 합쳐서 놓고 보면 그저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예? 한 2, 3%에서 이렇게 아주 좁은 죄송합니다. 요 정도 모양이 나와야 돼. 다시. 예? 2를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라 그러면 요 정도 될까요? 이 숫자는 훨씬 더 높고 이게 몇 개예요? 400 몇 개니까 70이 아니고 한 400까지가 쫙 높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모양이 됐다고 하는 거는 하여간 조작이 있었다. 예? 방금 민경욱 의원님이 제 자료를 갖고 가서 챗 GPT로 뭔가 좀 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P 값이라고 그러는가? T 값, P 값. T 값은 뭐 2.4, 24점 얼마고 P 값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올 확률이라고 계산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64승분의 1이든가? 1은 아니고 8점 얼마예요? 8.5 나누기 10의 64승. 그러면 0.000000이 64개가 붙는 분모가 있고 그 위에 8점 얼마라는 거니까 없는 숫자죠. 없는 0인 거지. 0. 예? 그나마 민 의원님이 갖고 간 거는 전국 253개 데이터를 지역구 데이터를 다 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나마도 예? 국힘당 민주당이 없는 지역 같으면 그게 상쇄된 게 그런데 민주당 국힘당만 딱 놓고 보면은 뭐 확실한 거죠. 0이지 0. 나올 수가 없는 일인 거지. 다음 서울을 한번 봅시다. 이제 쭉 전체적인 거는 설명이 됐고요. 여기 뭔가 쭉 툭툭 튕겨져 나가는 것만 한번 보시죠. 서울은 2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 인수를 나눠봤을 때는 뭐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아주 이게 예? 점이 아주 그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평균선 20 라인에 거의 딱 일치되게 예? 그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12%에서 15% 플러스 15% 사이에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냐고. 예?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영향을 다 반영해서 보면 황당하죠. 예? 여기 수류탄이 터졌다 그래도 45도로 비산되면 요렇게 되겠다. 예? 이 안에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뭐 서울은 그렇다 치고 쫙 아주 이쁘게 나왔죠. 경기 인천 왜 갑자기 없어져? 경기 인천도 19.27 뭐 거의 20 라인으로 해서 쫙 네? 펼쳐져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뭐가 특이하게 튀어나간데 그러니까 화성시을 이런 데라니까. 네? 화성시을이 여기잖아요. 이준석이 나온대. 아, 이준석이 이름만 나오면 뭐 온 데가 다 이렇게 뭐가 지저분해져. 화성시을 여기서 보면은 사전선거인은 부풀려 가지고 공영운유한데 넣어줬었는데 그 4, 5일 사이에 뭔 이제 논의가 있었나? 야 공영운 빼고 그냥 이준석이 한데 넣어줘 이래가지고 이준석이 한데 왕창 간 거 아니에요.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경기 인천 여기서 보면 뭐가 중간에 하나 딱 걸치는 게 나올 거야. 어디였지? 여기가 마이너스 10.0 여기에 이준석 있게 들어앉은 거예요. 뭔가 하여간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림인데 이렇게 하나 지저분하게 걸쳐 있어 가지고 원래는 플러스로만 따지면은 민주당이 덕분 놓은 거로만 따지면 15% 10 사이에 그냥 왕창 없어야 정상인데 요 12%, 9%, 12%에는 뭐가 있을까요? 12%는 누구일까? 요건가? 12% 요건가? 동두천 양,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까지를 보기는 시간이 아깝고. 자, 대구 경북 가서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여기는 아까 그 개요에서 보면 전국보다는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죠? 15%. 어디 갔어? 대구. 15% 평균 라인에 쫙 걸치기 시리. 그래서 이게 보면 숫자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숫자라고 하는 게 보면 왠지 20, 그죠? 15. 조작이 뭐 호남을 빼고 보면 왠지 20, 20, 15, 20, 20에 딱 맞춰져서 뭐가 조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20, 20, 15 뭐 이렇게 권역별로 딱 뭔가 조작 목표 값이 딱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서 사전선거인 수를 얼마를 부풀리냐를 디폴트 값으로 넣어가지고 쫙 민주당이 일단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지역별로 그걸 또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그거는 4, 5일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4, 5일 사이에 생기는 변수는 개표기 조작으로 해가지고 뭔가 빠박빠박 조작한 그런 느낌이 아주 심하게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전국이 다 비슷비슷하게 대구 경북만 15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17, 18 이랬으면 또 뭐 얘기가 달라. 근데 쫙쫙쫙 20% 가다가 대구만 딱 15. 예? 호남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 뭐 좀 그냥 뭐 억지인 것 같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와, 이게 전국적으로, 야, TK 15%, 예? 전라도는 저 뭐, 사전선거로 해가지고 한 3%, 예? 선거에서 한 3% 정도 부풀리고 나머지 그 안에 지들끼리 싸우고 할 때 조정하는 거는, 예? 개표기 조작으로 해. 뭐 이런 그림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울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 대구 경북, 대구 경북 15%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냥 넘어가 버렸네. 여기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9%, 마이너스 9%하고 12%에 하나도 없어요. 에? 대구 경북은 그나마 이렇게 모양이 좀 찌그러지게 나오는 거는 대구 경북에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모양이 이렇게 좀 찌그러진 모양으로 나와요. 부산, 울산, 경남 보면은 그런 거의 딱 대칭으로 나올걸? 그죠? 여기도 12%에서 15% 사이에 하나도 없어. 뭐 대구는 워낙 15%가 평균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0을 걸쳐서라도 이렇게 됐으면 그나마 말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간 숫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작은 무조건 12% 이상은 무조건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내에 어떤 지역구든 평균 20% 조작을 해 하면서도 미니멈 값은 그렇다고 전부 똑같이 20% 해버리면 뽀록이 나니까 지역구별로 이렇게 편차를 둬가지고 요런 아이. 호남 쪽은 보면은요. 자, 이게 이 앞에 개표기 조작에서는 거의 정규 분포로 보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열어봐야 되는데. 개표기 조작 히스토그램. 개표기 조작만 놓고 호남을 보면 이런 모양이 안 나왔었을 거예요. 호남. 거의 정규 분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개표기 조작은 헬래도 뭘 국힘에서 빼올 뭐가 건데기가 있어야 건져오지.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표기 조작은 거의 안 하거나 못했거나 했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좀 요런 쌍봉이 살짝 나타났었습니다. 쌍봉이 살짝 보였었어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히스토그램. 네, 보세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 쌍봉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개표기 조작에서 거의 정규부포처럼 나왔던 거보다 나왔던 거랑 여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의 이 쌍봉이 합쳐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개표기 조작은 상대 후보에서 빼올 표가 워낙 없어가지고 못해서 정규 분포가 비슷하게 나오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눈에 띄게 조작을 사전선거인수로 부풀려서 민주당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영향을 합치게 되면 뭐가 좀 애매하지만 쌍봉이 나오잖아요. 0이 없잖아, 0이. 제가 그냥 억지인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그래프를 들여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원, 충청, 제주. 왜 다 밑으로 가 있지? 자, 강원, 충청, 제주도 여기도 뭐 20% 라인에 딱 걸쳐가지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도 12%, 15% 사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군소 후보. 군소 후보. 자, 정으로 따지면 이렇게 쫙 돼 있고
지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그래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린 다음에 쫙 한 뭐 1% 2% 이렇게 쫙 한 벽을 만든 다음에 팍 쌓으면 다다다다닥 쌓아 놓으면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0.5%에 엄청 많다는 거지. 그 쌓여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0.5인가 5.5. 마이너스 0.15. 그렇죠? 마이너스 0.15 라인에 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쫙 그려서 칸을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팍 쌓아버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5.5, 5.5 이렇게 팍 펼쳐질 것도 아닌 게 여기가 여수시 을,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전선거에 개표기 조작인가 사전선거에서 여수시를 한번 봤었죠. 여기가 화성 을, 이거 두 개만 빼도 4%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4% 안에. 그러면 이 숫자도 없어지고 이 숫자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분포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예? 이거 여수을하고 화성을만 빼도 모양이 이렇게 딱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이게요, 저기 앞에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지만 군소 후보, 그러니까 1번, 2번 말고 나머지 후보가 얼마를 얻었냐 하는 거는 사실은 1.5, 2.5 이렇게 나오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 이석현 후보였나? 여수울이 이석현 후보였나? 다시 뭐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고 가죠. 나온 김에. 요게 김천시. 아, 김천시는 여기 또 최경환 후보가 군소 후보로 가 있잖아. 에? 맞나? 후보 3이라고 돼 있네. 여기가 저건가? 맞을걸요? 아, 가보면 알지. 김천시, 아? 박건우 후보인데? 그러면은, 최경환 후보 나왔던 데는 어디지? 김천. 상주문경 아니고, 경산. 경산인가? 예, 최경환. 여기는 숫자가 얼마지? 아, 1.1이네요. 1.1. 안 걸러졌는데. 아무튼 이거를 뭘 설명을 하려다가 또 잊어버렸나. 그렇지. 제가 저기 그 앞에서도 저 정규 분포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로구 말고 제3후보 나온 데가 여기도 예를 들면, 자 지금 저 중성동 우를 예로 들면 이 뭐 국민당 김영기 후보는 미안한데 이 사람 득표율이 1%, 뭐 0.6% 이래요. 기계에선 0.6%, 총 그 사람이 제약이 난 것은 1.2%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래. 그러면 이 다 합쳐야 27표고 754표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은 게 몇 명이었나요? 네? 전부 모은 게 178명이야. 전국으로 하면 185명인가 그런데 이제 민주국힘만 해당되는 걸 뽑다 보니까 170 몇 명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쫙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예? 어디였죠? 중성동울이었나? 예. 근데 정작 이 막 10만 명이 넘어요. 750명 대 11만 8천 명이 몇 배야 도대체? 1000배인가? 한 1500배? 아, 150배인가? 150배. 여긴 뭐 거의 100배네. 그러니까 이 100배가 넘는 저 큰 모집단에서 두 후보가 나눠진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예?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서울도 이렇잖아요. 중성동울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잖아. 근데 저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 예? 100분의 1 정도 되는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 거에서는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온다? 결국에는 이 군수 후보들은 뭐 손을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타면은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군수 후보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나머지 지역에서 전부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역으로 증명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와,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비를 장식할 텐데, 지금 제가 뭐 이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렇게 시청자층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니까 55세, 45세, 그러니까 55세 미만이 한 10%, 55세에서 65%가 한 30% 보시고, 60%가 65세 이상인 분들이 보시네요. 제 영상을. 근데 그런 분들한테다가 이런 걸 가지고 백날 설명해 보니 정말 뭔가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이해는 안 가고 참 내가 답답한 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 히스토그램 같은 거를요, 뭐 워낙 수포자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손주나 뭐 65세 넘으셨으면은 자제분들만 해도 뭐 30 넘고 이랬으면은 좀 얘기하기 껄끄러우실 텐데, 손주들이 이제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저를 굉장히 아끼셨던 수학 선생님이 요걸 가르쳐 줬던 생각이 나는데, 요 뭐 이렇게 도수분포법 그리는 걸 수업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를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학교에 다니는 손주들이 있으면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 그림하고 이게 너네가 배운 도수분포라는 거야. 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한번 슥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요즘 키오스크 같은 거 쓰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키오스크라는 거를 사실은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배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서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배워야 그걸 시켜서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꼭 우리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앞에서 그냥 몰라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라고. 저 할아버지 왜 자꾸 앞에서 시간 잡아먹고 그래야, 그런 소리를 듣는데, 차라리 모르면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학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가르쳐줘. 뒤에 좀 기다리고 하는데 미안하니까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악해 빠지지를 않았어요. 아주 뭔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가르쳐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배우려는 게 문제라니까요.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만 해도 이거 지금 중학교 때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40년도 훨씬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도수분포라는 게 있었고 이게 막대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고 이런 거를, 예? 모르죠. 모르는데 애들한테 물어봐. 친구들한테 좀 수학 더 잘했던 놈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이게 그때 우리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 부정선거 얘기랑 관련됐다 그러면 성질내지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가르쳐 준다니까요. 쟤들 이거를 알아가지고 지금도 보면은요, 막 저 챗 GPT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분포 해가지고 B값, D값 뭐 하나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방식이 익숙한 거예요.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뭔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낌.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는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물어봐. 젊은 사람들한테. 예? 이런 거, 뭐 그렇다고 1시간짜리를 다 보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이런 거 그냥 하나, 두 개 띡띡 캡처해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이거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나이도 좀 있는 놈 같은데,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냐? 물어보면은 걔들은 오히려 대답해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를 알려고 한다는 거에 오히려 존경심이 더 생길 거라고요. 그거를 어른님네 합시고 내가 꼭 알아가지고 이걸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데이터도 이게 굉장히 허접하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잘 뭔가 정돈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양이 팍팍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뭐라 그래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해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더 알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과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기 허범기 교수님 같은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그마가 어쩌고 P값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알거나 더 알거나 그 사이로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어보고 뭐 저한테 물어볼 방법이야 댓글 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댓글은 못 달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꼭 손주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들고 보시다가 옆에 전철 타고 가시다가 옆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모르는 놈은 수학 안 그래도 포기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성질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원이라도 다니고 뭐 좀 공부 좀 하게 생긴 놈들한테 물으면은요 신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이게 뭔 소린지는 모르고 좌우간 선거 얘기인지는 모르고 얘들아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거 얘기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얘들이 어떻게든 지들이 아는 상식을 동원해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줄 거라고요. 그리고 시큰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물으면 야 이번 선거가 말이야 이렇게 됐대는데 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걸 뭐 그려서 올렸는데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이러면 자연스럽게 걔들한테도 야씨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마지막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뭐 따로 제가 이제 제가 예상하는 남은 작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파일을 다 보실 수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랑 뭐 어떤 파일을 정리했고 이런 거는 그냥 영상으로 해서 영상으로 올려야 어쨌든 거기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정도 하고 뭐 한 3개월을 정리하는 인사말 정도? 인사말은 제가 뭐 기고문 쓴 거로 했으니까 그걸로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공식적으로 2개월의 작업은 이 그림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자꾸 더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게 뭐 새로운 서류나 소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숫자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 봤자 이제 어거지만 쓸 것 같고 그래서 분석 작업은 대선 자료하고 22대 총선까지로 끝을 내겠습니다. 4.15 총선 자꾸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저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죠. 이게 뭐 수사가 진행되거나 해서 4.15 때도 이거를 분석해라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신나서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뭘 할 그 뭐 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2개월 동안 좀 지치기도 지쳤고 결과는 뻔할 텐데 예? 숫자가 좀 더 많이 조작됐냐 덜 조작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골라내려고 하면 분명히 얘들도 진화를 했으니까 진화하기 전에 4년 전 데이터를 갖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대통령 선거랑 지금 것만 비교해도 조작수는 한 200만 표 더 늘고 예? 또 이게 뭐라 그러나 그 저기 재분류 하는 데서의 그 뭐 숫자 차이 나는 거 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심지어는 막 투표수가 더 많이 나고 이런 게 대선 자료에서는 팍팍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런 아주 거친 데이터는 훨씬 더 사례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 그걸 뭐 지금 어디다 써먹어요? 지금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는 검찰인데 여기서 조금 더 벌어지거나 조금 더 거친 데이터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하니까 좀 그 비용 대비 효익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놓은 데이터를 어디 알리거나 또 설명하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4.15 거를 지금 하기는 조금 좀 힘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한 돈 100만 원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면 하게 되는다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뭐 도움도 청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개월의 작업은 일단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길다는 게 문제예요. 1시간 넘어간다는 거. 이런 영상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참 들으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개표 상황표를 끄집어내서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만 해도 저는 뭐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작업하는 중에 개표 상황표 내에서 발견한 사실들도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들이 많아요. 수원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에 그게 저기 수사나 뭐 이런 게 언론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따라서 사이로도 하든 말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자체도 긴 걸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보니까 200개가 넘었습니다. 하여간 같이 화도 내주시고 또 많이 격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고요. 4년도 그냥 그러고 무게고 왔는데 여기서 뭐가 또 크게 바뀐 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그 대목 나오면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까지인데 뭔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흐름도 뭔가 같이 동조해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